최근 제주도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 선원 1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 부대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대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자, 야간 집중 수색을 펼쳤지만 저희가 기다렸던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장 상황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을 딱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고 지금까지 수색한 그거를 판단해 보면은 아마 해상에서 표류한 상태로 수색되고 발견될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예상은 표류할 가능성보다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역 주변에는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0m로 일고 있고요. 파고는 1.5m로 일고 있습니다. 수심은 85m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조건들이 수색에 어려움이 있는 조건입니까? 수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중 수색도 있고 해상에서 하는 표류 수색도 있는데 기상이 파고가 높아지고 바람이 불고 했을 때는 해상에서 수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실제로 수중 수색의 가장 큰 핵심은 조류하고 수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결정적인 것이 수심인데 수심이 벌써 80m가 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벌써 구조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 상황은 지금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수중 수색은 앞으로 좀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선원 12명의 생사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실종자들이 표류해 있을 가능성보다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 배 안에서 좀 머물고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배 안에 없더라도 나와 있던 사람이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을 못하고 수영을 못하면은 수영을 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익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상황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배 안에 있거나 그 현장에 있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그런데 어선 침몰 때마다 늘 언급이 되는 게 선체 내부에 공기가 있는 공간 에어포켓입니다. 이 에어포켓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에어포켓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어포켓이 생긴다는 것은 물속에서 문자 그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잠수함 빼고는 에어포켓이 생길 확률은 일반 우리 어선이나 일반 선박에서는 두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어선이 갑자기 180도로 뒤집어졌을 때 미처 배 안에 있던 공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경우 그것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이 에어포켓이 있을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심이 얕아서 배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침몰을 하지 않고 배가 위에 떠 있을 때,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럴 때 안에 공간에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상황은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고 원인을 조금 추정해 볼 텐데 이 사고는 선박이 어획물을 본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기다가 현재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이 비교적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로 방송사에 나온 거를 제가 정황을 봤을 때 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통영이가 어디가 2년 전인가 요 앞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구를 옮기다가 갑자기 배가 뒤집어진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가장 높지 않느냐 보는데 왜냐하면은 물속에 있는 어망이라든가 물속에 있는 어획하는 생선들이 가득 있는 상황에서 물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이동한다든가 하중을 옮겼을 때 갑자기 무게 중심이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게 중심이 갑자기 확 가면은 복원력을 상실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가 어떻게 외부 손상을 입어서 침수가 됐다거나 이럴 때 침몰하는 것 외에는
제가 지금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보건력 하중의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인해서 보건력이 상실됐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고 해역 수온은 22도로 파악이 됐는데 사고 당시에 선원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구조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에어 폭격뿐만 아니라 라이프 자켓 구명이도 항상 사고가 나면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명의를 입고 안 입고 차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은 무슨 작업을 하고 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한다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안전할 때는 사실 구명조끼를 안 입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 하고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입어라, 무조건 입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위험한 작업을 한다든가 바깥에 파도가 많이 친다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런 상황일 때는 무조건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 입고 해도 차라리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 구명조끼는 그게 작업하는 사람들의 생명성이라 다름이 없고 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지금처럼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검은 옷을 입고 물 위에 떠 있는 거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는 거하고 식별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는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나 구조하는 사람이나 반드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해경은 혹시 실종자가 해안으로 떠밀려 왔을 가능성도 고려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구조 수색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수색 범위 같은 거는 최대한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적당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수색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딱 정해놓은 수색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조류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색 방법이나 수색 구역이나 이런 것이 결정돼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은 전부 다 현장에서 판단하겠죠. 하겠는데 지금처럼 볼 때 24시간에 정원하면은 수색 구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방금 말씀한 대로 해안가에도 밀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이런 해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많은 항공기가 뜨고 배들이 동원되고 해서 수색을 했지만 이럴 경우에 바깥에서 표류해서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그를 표류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수중에서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만은 그 가능성 표류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표류하는 차원에서 수색할 거는 수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포인트가 수중에 있다고 보니까 수중 수색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 부대장과 제주 어선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